내가 속한 지역의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창업자분들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잠시 주목해주세요. 여기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성수동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오래된 공장들이 있고 맞은 한편에는 새로운 복합 예술 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성수동 지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노젓고 함께 노는 유원지였고 그 이후에는 주로 수제화 공장을 위주로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선 공업단지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폐공장들이 늘어나면서 비어가는 폐공장과 구도심에 예술가들과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는 성수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게 모바일로 빨려 들어가고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리의 작은 상점들부터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마트들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인 지금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한 로컬 컨텐츠가 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것에서 나오는 피로감과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Z 세대가 영감과 경험을 주는 로컬 컨텐츠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고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경제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인구가 새롭게 늘지 않는 지금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통을 재발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이롭다라는 관점에서 로컬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투자들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창업가에게 최대 5천만 원의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유형은 일반 유형과 투자 연계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유형은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연계 유형은 업력 7년 이내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아이템으로 최근 2년 내에 투자받은 경력이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이고 투자 유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투자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2020년 2월 20일 목요일부터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총 사업금이 44억 원이고 총 140개 내외의 팀을 뽑는다고 하니 정말 많이 뽑는 지원 사업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원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창업자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니까 많이 지원해주세요. 안녕.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주관기관 중 한 곳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정재하 차장입니다. 제 옆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 송민석 과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정부 송민석 과장입니다. 예, 방금 앞선에서 보셨던 영상은 이번 상반기 때 진행했던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유튜버 태용이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상반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내일까지 관련된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재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늘 건물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해외여행은 다녀오셨는지 기침은 하시는지 다 체크하고 들어오셨죠? 그럼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같이 온 직원들 모두 체크하였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 설명회다 보니 좀 더 많은 내용과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저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드디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그것도 벌써 한 해 두 번째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작년은 로컬 페스타를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점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프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어 사업 지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방금 그 멘트 없었으면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할 뻔했습니다. 자,
로컬 크리에이터 어떤 분들은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 유튜버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예, 아마 이 크리에이터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내용이 많이 홍보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중복으로 들린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 괜찮게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이거 아까 영상 볼 때. 네, 네,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요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 특성 및 자원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모집 공고에 기재해 놓은 것처럼 지역 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창업으로 세 가지 요건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를 정하였는데요.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스마트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 친화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 7대 분야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대응을 위한 내용도 있고요. 지금 꼭 필요한 분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창업가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 공고를 보시면 기존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가가 모집 대상이었다면 이번 추경 지원 사업에서는 업력 7년 이내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혁신적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업력의 제한 때문에 지난 공고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전국 창경센터 담당자 분들도 그 점을 매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업력 7년이면 13년 7월 14일 이후에 창업하신 분들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 모집 때에는 지원자가 전국 총 3,096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일반 유형이 2,964명, 경쟁률이 2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연계형이 132명, 지원 경쟁률이 13대 1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거를 좀 예상하셨나요? 저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이번에는 또 업력이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해주셔야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다양한 창업자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는 데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내년도 사업을 할 때도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제 지난번에는 일반형과 민간 투자 연계형 이 딱 두 가지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지역 특구 연계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에 198개의 지역 특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동작구의 동작 창업 직업 교육 특구, 대구 중구의 양령시 한방 특구 등이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취지에도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근본 공고에는 같이 연계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선 접수 기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죠. 지난 14일 화요일부터 27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가 되고 이후에 서면평가, 요건검토, 대면평가, 지역주민평가, 최종 선정 공고, 선정기업 협약 체결, 사업 추진까지 해서 21년 맞습니다. 3월 종료가 됩니다. 과장님 7월 27일 월요일 18시 1분에 접수가 되는 신청서는 신청이 조금 불가합니다. 네. 시스템이 18시가 되게 되면 서버가 자동으로 닫히게 돼서 네. 18시 1초가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접수가 18시 이후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신청하실 때 분명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가정하에 접수를 하실 때 만약에 K-스타터 회원가입부터 기업개요 등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중에서 1단계를 이제 완료하신 분들은 1단계나 2단계까지라도 완료하신 분들은 약 2시간 그러니까 20시까지만 최종 사업계획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20시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7일 18시 이전까지 우선 1단계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시고 등록이 되신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접속 폭주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지원자 배려 차원이겠죠? 맞습니다. 네. 정상적인 접수는 20년 7월 27일 월요일 18시입니다. 그때까지 K-스타터 홈페이지에 접수가 마무리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평가, 대면평가, 그리고 여기에 지역 주민평가까지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센터별로 1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은 지역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면서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서 요건 검토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건 검토 이상이 없다면 최종 대면평가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투자 연계형의 경우에는 서면평가가 면제될 예정이지만 지원자가 선정 규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 연계형의 경우에도 서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지난 심사 때는 투자 연계형도 서면 평가가 진행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럴 확률이 다분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투자 연계형 쪽으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요건 심사입니다. 네. 주로 이제 어떤 심사가 진행이 되나요? 예,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력과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이거나 혹은 세금 체납 기업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단 공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대면 평가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평가는 지난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오프라인보다 전달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요. 지난 대면평가에서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 대응에 맞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녹화본을 다시 준비를 한다고 좀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역 주민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평가의 경우 지원자가 다시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지역 주민평가단으로 선발되신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 비율은 대면평가가 90%, 지역 주민평가가 10%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성, 지역 기반 뭐 이런 게 중점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 평가까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입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제출을 했는데 정작 신청 대상자가 아니시거나 제외 대상이신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챙겨 보셔야 될까요? 예, 서류 심사에 통과하신 지원자분들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건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공통사항의 3번에 나와 있는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서 많이 서류 합격 취소 처리가 되셨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신 대표님이 지원을 하시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보유하신 사업장의 최초 사업자 등록 기준이 7년 이내의 사업장이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은 이제 내가 내는 그 사업장의 업력이 기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제일 최초 설립을 하신 그 기준이 이제 7년 이내셔야 된다.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년 이상인 사업장을 내가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 하지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공고일 전에 폐업을 하셨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 공고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7월 14일 이전에 7년 이상 되신 사업자 폐업을 하시고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신청하시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다음에 다음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선정이 되었을 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어떤 지원들이 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서비스 개발, 시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 기획, 지식시의 상권 취득 등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일반형과 지역 특구형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네. 민간 투자 연계형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교육, 컨설팅,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이 각 센터별로 연계될 예정입니다. 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로컬뿐만 아니라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항상 창업자 여러분 같이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업비 또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응자금 이게 뭐냐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이 90%, 창업기업 대응자금이 10%가 부담이 됩니다. 사업을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대응자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금으로 굳이 낼 필요 없이 우리 직원이 있다 그러면 직원의 인건비가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그렇게 할수 사업을 지금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장에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를 대신 대응자금으로 내셔도 된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좀 지원을 하셔라. 예,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사업 수행 협약 기간은 6개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내년 3월까지죠? 예. 올해 10월경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때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기간은 이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접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7일 월요일 18시까지 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로도 되어 있습니다.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이 되고 마감일 2, 3일 전에 K스타트 홈페이지에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제 사업 제출 서류를 전부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굳이 코로나인데 그죠? 그렇죠. 네. 활용자원 소재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자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창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변경을 지원하신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한 맞습니다. 지역으로 네. 맞습니다. 본종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 유형은 반드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청 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상 본전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전 소재지가 안동에 소재한 스타트업이시라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시는 거고요. 세종이 본전 소재지다 그럼 세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사는 곳으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사업이 선정되신 후에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신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에 활용되는 지역 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성에 맞는 곳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지금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데 지역성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활용 자원의 지역성의 의미는 사업장 주소지는 서울인데 사업 활용 자원이 도라르방이다. 도라르방은 제주도의 네, 이제 제주도죠. 이미지죠. 라고 한다면 사업 선정 이후에 종료 시점 1개월 전까지 사업장 본점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성이 그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그 지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 뭐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도라르방 하면은 제주도가 바로 탁 떠오릅니다. 맞아요. 예. 근데 각 지역에서 이제 다양하게 그 나는 생산품, 뭐 공간 아이디어 뭐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필 혹은 뭐 신발이다. 사실 어디서든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든 창업이 가능한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왜 그 사업을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이제 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서에 제시를 하신다면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사업 아이템의 지역에 맞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선정되신 후에는 창업자는 신청 지역으로 이제 뭐 이전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 이전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예비 창업자는 시청 지역에서 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지금 우선은 이제 사업 계획서와 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나요? 예, 이번에 할 때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만 이제 제출을 하셨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추경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평가나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는 필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며 예비 창업자와 개인 사업자분들은 총 사업 사실 증명을 그리고 법인 사업자분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창업기업 분들에게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업 계획서 그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간혹 개인의 양식을 정말 잘 쓰신 개인의 네네. 양식을 접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평가는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항목들이 되게 중요한 게 그 항목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 항목 자체가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는 최대한 그 양식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시고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본인 개인의 양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평가를 할 시에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들을 찾는 부분이 못 찾고 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많이 이제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평가 절차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정자의 의무, 네, 공고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창업 사업화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그 지침을 준수하시면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창업 기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된 지 한참 지났는데 네. 전화 와서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네,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그 추적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성실히 좀 그 요청에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에 관련돼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표절 등이 이제 당연히 하시면 안 된다 뭐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꼭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선정 기업 수는 업력 7년 이내에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 총 140명, 네, 내외가 되고요.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110명, 지역 특구 연계형이 10명, 투자 연계형이 20명 이제 선정이 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연계형, 지역 특구 연계형에 해당하시는 지원자라고 하시더라도 네. 일반형으로 선택해서도 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유리한 쪽으로 이제 지원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지난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혹시 이제 어떤 기업이 뽑혔는지 조금 뭐 기억에 남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선정된 분들 모두 우수한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셔서 뭐 특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해녀라는 제주의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신 해녀 부엌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가지고 다이닝을 운영하시거나 해녀의 삶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등
제주의 문화를 알리면서 그 해당 지역, 제주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폐공간들을 활용한 기업도 있었고 이루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본 공고에도 특색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우수한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선정되길 기원합니다. 예, 딱 과장님 하실 말씀만 들어도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구나 하는 느낌이 딱 바로 듭니다. 네. 이번 공고에서 꼭 제주의 부업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꼭 선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종에서도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뭐 이쯤은 이제 다 저희가 공고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제 질의응답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또 그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거점지로 생각하는 곳이 다른 지원 사업으로 다른 사업자가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괜찮을까요? 다른 거점지를 만들어야 하나요? 우선은 거점지라는 단어의 이제 정의를 이제 조금 먼저 고려해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점지라고 하면 공간을 말할 수가 있어서 만약 공간을 말하시는 거라면 뭐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이 이미 이제 뭐 로컬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으로 어떤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봉착한 문제인데요. 이제 유사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더라도 차별성과 그다음에 그 니치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전남 지역에 재배 작물을 매입하여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2차, 3차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고자 하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조건에 합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전남 지역의 제작물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제 광주에 두시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이제 대상자는 아닐 수가 있고요. 만약에 현재는 그러시지만 선정이 되신 다음에 전남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옮기신다면 신청하셔서 사업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품이 기준이 된다, 그죠? 맞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의 초점을 어디에 두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건 가장 이제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본 사업은 다른 창업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대상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해당 지역에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고 이제 모든 사업 계획서 내용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그 공고에도 나와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뭐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기간이 6개월 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3월 꼭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3월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기간 자체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선정이 되시고 협약을 진행할 때는 협약 기간 내에 사업비 집행 자체는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협약 종료 이전에 진행되었던 원인 행위에 대한 지출 처리도 협약 종료가 된 후 15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협약 기간 동안 이제 창업을 성공해서 매출이나 투자나 엄청난 걸 이뤄서 창업 성공을 하라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업 계획서 내에 있는 그 계획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집행을 하고 완료를 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 정도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 정도를 마련할 정도 뭐 이해를 해도 되겠죠? 창업자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매출이 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에서 팀원으로 할 경우와 공동대표로 할 경우 점수가 다른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혀 이제 관련은 없습니다. 평가 점수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다만 공동대표로 하실 경우에는 참가 제한사항 확인 요건이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대표로 등록된 모든 분들을 저희 신청 자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7년 이내 창업자, 그래서 공동대표 등록하신 분들까지 서류 합격할 때에는 공동대표분 그리고 이제 같은 창업자분 모두 사실 증명원을 이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 심사의 경우에도 대표로 등록되신 분이 발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동대표로 되신 분들 각자 이제 앞으로 보유하고 소유하고 계신 사업장 전체를 다 이제 모두 사실 증명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7년이 넘은 기업이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또 사업이 또 시청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구성 금액은 현재 사업장의 자산 현황인가요? 아니면 로컬 사업의 사업비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한 금액을 1차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반 현황 사업비 구성 금액은 일반형과 지역 특구 연계형은 3천만 원까지, 투자 연계형은 5천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항목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예산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걸 적어주심과 플러스 기타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자금 조달처나 기타 추후에 자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할지에 대한 계획도 부가적으로 적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 때 좋은 정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의 또 주요 성과는 사업 선정 후 예정 성과, 예상할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한 것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발생된 기업 성과를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혁신창업리그에 저는 대상을 탈 거예요가 아니라 대상을 탔었습니다. 그렇죠.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제출 서류는 사실 증명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공고일 이후에 발급하신 서류를 기준으로 사실 증명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 좀, 이게 사업계획서 항목 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특정되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계속 반복이 되는 포인트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우리의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해당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셨죠? 네.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에요. 이제 그 사업 종료 후에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제 어떤 게 딱 연계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나면 각종 지원들에 대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동행 세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해당 동행 세일 진행하면서 저희 로컬 선정되신 분들을 필수적인 참여를 이제 저희가 요청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마로라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생방송에 나오셔서 판매 매진을 이룩하는 이제 성과도 달성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창경센터와 함께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이라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센터별로 또 다양하게 다음 사업에 또 하실 수 있도록 또 안내도 드리고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형의 경우에는 모집 공고문 참고 1에 나와 있는 투자 유치 인정 범위에 엔젤 투자가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 추후 투자 유치 증빙 자료 제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모집 공고문상에 있는 참고일 투자 유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만 제출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 창에 또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이 갖고 개인이 있는 사업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걸 물어주셔서 최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최초 사업장 기준으로 업력 7년 이내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업장 전체 다 중에 7년이 넘은 기업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냥 쉽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다수의 사업자가 같은 거고 이거 두 개가 처음. 컨소시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게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하는 그 기업은 한 개사를 기준으로 한 개, 그럼 또는 이제 개인 기준으로 한 명이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동 대표로 있지 않은 경우상 컨소시엄을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컨소시엄은 또 어렵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년 예창패 선정 창업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사업에 선정이 되시더라도 이제 중복 지원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다른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사업 담당자분께 얘기를 해주신다면 명확한 답변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로컬 사업은 중복이 된다. 네. 맞습니다. 가능한 기본은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모든 이게 사업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죠. 예, 이제 그쪽에서 또 다른 사업 쪽에서 갖고 있는 그거는 좀 규정을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이 유형의 자원만 가능한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모집 공고에 있는 것처럼 유형도 되고 무형도 되고 무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안동 하회마을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탈춤이나 이런 무형의 자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라서 꼭 유형 자원이다라고만 이해하신 것보다는 무형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안내를 잘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죠? 37분. 37분. 네. 지금 또 별도의 다른 내용들은 센터별로 담당자가 다 그 지역마다 로컬 크리에이터 담당하시는 센터 번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8페이지였나?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사업문의처는 각 지역 이제 강원, 경기, 경남을 시작으로 제주, 충남, 충북까지 각자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저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직접 이 번호로 해당 뭐 신청하시는 사업장에 소재지에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7분이 지났어요. 라고 친절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아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나요? 뭐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출 서류도 맞습니다. 빼놓지 말고 내셔야 되고요. 네. 우선 신청서 작성 시에는 아마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부분은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시스템 상에서 하실 때 유의사항은 당일날 하지 마시고 네. 최소 제 월요일날 마감이니까 금요일날에는 꼭 이제 신청서 들어가셔서 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미리 좀 해놓으셔야 맞습니다. 이제 미리 하신 분들은 일단 수정이 가능하시죠? 미리 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단계 총 4단계로 되는데 1단계 이제 기본 정보들 넣는 단계가 넘어서 저장이 되신 분들은 당일날 종료 당일날 20시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 시에는 미리미리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기본 정보들 다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채워서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제출하시고 나면은 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갑자기 나 이걸 넣을 걸 이런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미리 좀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네,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지역의 산업군을 감안하여 선발하는지요? 지역에 이제 좀 특징이 있는 산업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일 뿐이지 지역의 산업군을 이제 지역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딱 매칭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군이라 하는 거는 해당 지역에서 판단을 하실 때 참고 정도로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예 새로운 거를 저도 무방. 예, 만드는 것도 그럼요. 예, 지금 나쁘지 않죠. 예. 선정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거를 하셨던 거라 보시면 돼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나오는 자원으로 맞습니다. 기왕이면은 또 혁신적이고 좀 새로운 부분들을 뭐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또 40분이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저희도 재미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하셨죠? 너무 네. 너무 떨리네요. 네, 지금도. 저도 처음 해서 조금 뭐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좀 진행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갑자기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마치려고 했는데 질문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 질문만 답변을 네, 네. 드리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례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 모집 공고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중기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기업 설명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마지막 질문 받고 이제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지난번에 22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대 1에서 거기서 이제 140명이 선정되었고 네. 근본에는 이제 다시 한번 아직 경쟁률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경쟁은 22대 1 그리고 투자 연경인 경우에는 13대 1이었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안내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 높은 경쟁률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간혹 보면 내가 그 22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기업을 멘토링했어. 내가 사업 계획서 써줬어. 이렇게 하면서 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해도 될까요? 이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도 있으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대피를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단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시기보다는 그 저희 창진원이나 이제 각 창경센터를 통해 가지고 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면 각 창경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더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작성도 해보시고 맞습니다. 검토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인터넷상의 돈은 이제 그런 분들 돈을 주고 하시는 분들보다도 현재 창경센터에서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창경센터에 연락을 주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일이 될지 지금 모레가 될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예. 사업계획서 그 작성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진행이 되면 공지를 각 센터별로 뭐 저희 세종상조경제혁신센터 들어오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공지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안내를 하나 드리면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그 아이템명을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목 부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분들을 보면 네. 그냥 해녀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딱 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그러니까 딱 기업의 이제 모토나 이런 거가 딱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다 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문구를 찾으셔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네, 소비생활 소비님 네, 온라인 사업 설명에 너무 좋아요. 유유유 진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한 분이라도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각자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센터별 담당자분들한테 또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혹시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내년에도 혹시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하는가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저희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시청을 해주셔서 시청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처음이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뵙도록 하고요. 좋은 또 로컬 크리에이터가 선발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인사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많은 분들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